이게 자랑할 거리는 아닌데요. 이게 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저처럼 영어를 진짜 못하는 사람도 1, 2천만 원, 1, 2억이 아니라 1,000억 이상씩 투자했었고요. 최근에 독일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근데 독일 주가 지수가 국가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필살기의 주식왕 찐생 김진입니다. 피디님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 할까요? 오늘은 제가 좀 궁금해서 네. 주제를 잡았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예. 미국 증시는 저렇게 강렬하고 우리 시장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외 주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찐세님께서 해외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관 투자가로서 해외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했던 게 정확히 언제냐면 2008년부터입니다. 100%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여의도 기관 투자가 중에서 10년 넘게 투자를 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외에서 공부한 유학파니까 이게 자랑할 거리는 아닌데요. 이게 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약간 컴플렉스가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 못하고 순수 국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해외 투자 저처럼 영어를 진짜 못하는 사람도 1, 2천만 원, 1, 2억이 아니라 1,000억 이상씩 투자했었고요. 해외 투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허들, 첫 번째 진입 장벽은 뭐냐면 약간 쫄린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쫄지 마. 네, 해외 투자 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이제 2001년부터 프랍 트레이더를 했고 2012년, 13년까지는 오히려 국내 주식 비중이 훨씬 더 많은 국내 투자에 순수 집중되어 있던 투자가였는데요. 갈증이 하나가 딱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무슨 산업 보고서들을 봐요. 그럼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해외에 이런 주식이 있는데 주가가 잘 간다. 저는 그때 그 생각했죠. 아니 이럴 거면 저거를 해외 주식을 그냥 사는 게 안 나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외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고드만삭스, 한국벤치 이런 데 찾아가서 해외 투자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뭐 그 사람들은 콧방귀 깨우고 그랬어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내 거나 잘해 이거였습니다. 진짜 국내나 잘해 그거였는데 저한테 그렇게 구박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해외 주식 시장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외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처음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증권사 프랍데스크에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이 좀 어렵지만 해외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이 우선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우선 중요한데 첫 번째 영어 별로 필요 없고 그다음에 마음가짐이 하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외 기업을 잘 몰라서 못하겠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거잖아요. 기업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이해를 하고 모멘텀을 분석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사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자료도 별로 없고 현지에 있는 사람보다 당연히 정보가 부족하죠. 이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을 조금 투자하는 생각을 바꿔보시면 이건 쉽게 접근되는 문제다. 우선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이제 뭐 GPU니 뭐니 뭐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엔비디아를 충분히 진짜로 잘 이해하고 투자하고 있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그런 분들만 수익을 낸다?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큰 규모의 회사는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나 똑같다.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비즈니스나 테크놀로지의 수준이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알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뭘 아는지 너가 뭘 모르는지 그걸 알으란 얘기거든요. 주가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는 똑같은 회사다. 그러니 똑같은 종목이고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 초대형주,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추세를 신뢰할 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신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해외 투자 시작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부담스러운 점이 미국 주식이 이제 밤을 새서 봐야 된다. 이 주식 투자하려면 밤 새야 되나요? 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기업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시거나, 근데 그게 안 되면, 아, 좋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나는 이제 차트 매매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차트 매매로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거든요. 차트 매매라는 거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매가 잦아야 돼요.
얼마에서 팔고 얼마에서 사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고 팔고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니까 밤을 새야겠죠. 생업을 방해해서 그렇게 해외 투자하실 거면 아예 하지 마시라.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지만 펀드를 1,000억 넘는 큰 돈을 운영하면서 저는 2,000억 뭐 이렇게도 운영을 했으니까 그 큰 돈을 운영하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시세가 막 움직이는 와중에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제가 해외 투자를 하면서 밤을 새는 게 하루에서 이틀? 1년 전체에서?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뭔가의 이벤트가 있을 때, 뭐 FOMC 이번엔 진짜 중요해,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렇게 해봤었던 것 같고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밤새워서 뭘 해도 이렇게 별 소득도 없어요. 별로 이렇게 소득도 없습니다. 더 나아지는 부분도 없고. 주식이라는 게 잘 팔고 잘 사고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 밤을 새야 될 텐데 추세를 보시면서 생업은 생업대로 수익은 수익대로 다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환율도 좀 걱정이 돼요. 환율 때문에 결국 수익은 얼마 못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말씀인 게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 또 하나의 그 변수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환율이 일정 수준 수익을 좀 갉아먹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내 주식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굳이 해외로 투자에 눈을 돌리지 않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해외를 돌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좋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 이머징 금융시장에서만큼은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인데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환율이에요.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원달러가 올라가는 상황일까요? 원달러가 내려가는 상황일까요? 주로 올라가는 상황일 겁니다. 원화가 약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부의 효과, 마이너스의 효과라기보다는 플러스의 효과를 주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핑계 찾는 거예요. 아예 100%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환율은 늘 플러스의 효과지 해외 투자를 내가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맞다면 그럼 플러스의 효과지 마이너스의 효과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팔란티어, 엔비디아, 테슬라 너무 고가인 것 같거든요.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오르는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 필살기를 통해서 진짜 이야기 많이 한 AI 산업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독일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근데 독일 주가 지수가 고가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SAP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면서 매일 고가갱신을 해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 AI라는 산업 전체가 우리나라엔 별로 없고 미국에 많다고 하면 미국을 바라보는 건 지금도 가져야 하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누가 아나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건지 지금 오르고 있는 중간인지 어쩌면 초입인지 그거는 지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예측하는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엔비디아 살까요? 너무 비싼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제가 받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샀으면 수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엄청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 주식할 때 저의 철칙 중에 하나 예측하지 않고 대응한다는데요. 대응한다는 얘기 뭐냐면 현재 상황에 충실한 겁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한다고 받아들이고 그냥 상승하는 거에 올라타는 거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부터 꺾일 거다라고 쓸데없는 예측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미국 주식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들어가긴 어렵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심정적 판단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 주시니까 정말 해외 주식 투자 하고 싶은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해외 주식 투자 계좌를 거래하시는 증권사를 통해서 만드십시오. 그리고 환율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주식을 얼마치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환전하세요. 미리 또 쫙 환전을 해놓고 하시지 마시고 5천만 원이다. 그럼 내가 지금 이제 미국 주식 한 2천만 원 사야지. 그러면 한 2,200~300만 원만 환전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계좌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매일 방송되는 찐샘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을 들으십시오.
그 방송을 들으면 이제 댓글로도 종목을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 방송하는 거에 익숙하게 들으셔가지고 그렇게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 사실 저 굉장히 억울한 포인트거든요. 저는 사실 그 누구보다 가장 명확하게 관점을 드리고 가이드라인을 드려요.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구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은 뭐냐고 하면 제가 시황방송을 하면서 계속 그 종목들을 보여드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거 이상이 되면 자문이 되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것만 잘 듣고 계시면 내가 해외 주식 투자를 해서 1년에 한 100%씩 벌어야지, 1000%씩 벌어야지. 이 정도 목표 수익만 아니시면은 여러분들 해외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주식 시장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신뢰는 제가 지킬 테니까 해외 투자 시작해 보시고 저를 부디 좀 잘 써먹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식 필살기 여러분들이 엄청 기다리시는 주식 필살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식왕 찐쌤 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